동영상 거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피해 사례가 도내에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경찰은 N번방 사건 가해자가 있는지 특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들도 휴업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 합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선을 꼭 20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실시됩니다. 도내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시의원을 포함해 모두 14곳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N번방으로 불리는 집단 성착취 사건, 도내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사한 사건의 피해 사례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N번방 사건의 도내 가해자 여부를 찾는 특별수사팀도 꾸려졌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불법 성착취 영상을 받아낸 뒤 사회관계망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비슷한 방식의 성착취 범죄가 도내에서도 적발됐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텔레그램과 유사한 SNS 채팅방에서 복수의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제공하도록 강요해 개인 휴대폰 등에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불법 영상을 판매하거나 유포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유사한 익명 채팅방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해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입니다. N번방의 성착취 범죄 가해자는 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도내 가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려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N번방과 유사한 범죄 5건도 추가로 수사 중인데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는 물론 구매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지역의 적극적인 관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지역사회 예방교육 체계와 이 내용이 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피해자 지원 체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가담자가 드러날 경우 신상 공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수사 결과에 따라 도내에서도 파장 확산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극복을 바라는 마음에 붐비던 유흥업소들도 휴업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 합의의 성과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 한 도로. 음주 단속반이 두세 차로에 걸쳐 삼각불대 수십 개를 설치해 서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S자 곡선주로를 만들어 비틀거리거나 진입을 주저하는 음주 의심 차량들만 골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모든 차량을 멈춰 세우던 단속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손님 발길이 뚝 끊긴 주점에 전라북도 특별사법 경찰관들이 점검에 나섭니다. 도청 사이트에서 나왔어요. 예.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아니 뭔 손님이 있다고 와요. 집단 감염 우려에 따른 운영 중단 권고를 받고서 준수 사항을 잘 지키는지 단속하는 건데 침방울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노래방 시설을 살펴보니 마이크 덮개는 씌우지 않았고 리모컨을 소독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기계는 소독을 해요, 안 해요? 지금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아니, 닦는 게 아니라 소독제로 손으로 헌해봤냐고. 예, 하고 있습니다. 해요? 예. 물기가 전혀 없는데. 도 특사경이 24개 유흥업소 지도 단속에 나선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단 한 곳. 대부분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고 다음 달 5일까지 임시 휴업을 계속합니다. 잠정적으로 휴업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약속하셨어요? 예.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준 업주들의 감사를 전하면서도 단속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고위험 대상 시설에 유흥업소는 야간에는 업소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위반 업소나 점검 대상에 대해서 점검하고 일상의 모든 대면 방식에 불편하고 어색한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19. 사회적 합의와 동참이 극복의 시간을 앞당겨주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 지원에 시군 동참이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1억 2천만 원을 들여 볼링장과 찜질방 등 170여 곳의 지원을 결정했고 임실과 순창군도 각각 2,600만 원과 900만 원을 투입해 스크린 골프장과 당구장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도는 전체 지원금 예산의 80%가량인 77억 원을 도내 시군에 지급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시설 한 곳당 7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도내 거주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역유입이 걱정되는 상황인데 도내 감염증 관리는 안정적이지만 보건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에 주소지를 둔 해외 여행객들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미를 여행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익산 거주 60대 남성이 지난 24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 임시생활시설에 있다 확진되면서 도내 접촉자는 없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앞서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군산으로 귀국하던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공항 입국 단계에서 확진 판정으로 확산의 우려는 덜었지만 군산의 60대 부부는 미국 뉴욕 아들집을 방문했다 도내에서 감염이 최종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역유입에 도내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부가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에 돌입해 검사와 격리 조치를 강화했지만 군산의 60대 부부처럼 감염원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이전, 도내 해외여행 이력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도 보건당국은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점점 확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앞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입국자 역시 자가진단 앱과 시군 보건소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리는 등의 노력이 코로나19의 도내 역유입과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20일 남았는데요. 오늘 공식 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진안군수 재선거와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전주 덕진 선거관리위원회. 1분 1초가 아까운 후보들이 앞다퉈 등록에 나서며 일찌감치 등록을 마무리합니다. 여당인 김성주 후보는 호남에서 특히 신뢰가 두터운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모아주는 선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강한 여당 후보로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야당이다 현역 의원인 정동영 후보는 다선 중진의 강점을 내세우며 인물론을 부각했습니다. 전주의 목소리가 초재선으로 채워진다면 존재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힘과 경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전주를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등록이 본격화했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선거운동은 제한적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일주일 뒤인 다음 달 2일부터로 토론의 준비나 사회관계망 활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월 총선의 전북 선거구는 모두 14곳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선거구는 종전과 같은 10곳이고 나머지 4곳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양루 군수가 낙마한 진안군수 재선거와 전주 마선거구와 군산 바선거구의 시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입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의 경우 재산과 범죄 전력, 각종 경력 사항을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4.15 총선과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내일까지 이틀간 이뤄집니다. 전주 덕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주병 정동영과 김성주 후보가 등록하는 등 도내 9개 선관위에서 3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을 해도 공식 선거운동은 일주일 뒤인 4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전북 선거구는 모두 14곳으로 총선은 종전과 같은 10곳이고 나머지는 진안군수 재선거와 전주와 군산 시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도내 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는 선거 토론회를 회피하자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전북기자협회 등은 성명을 통해 초유의 깜깜이 선거임에도 민주당 후보들이 정책 검증 기회를 내팽개치고 지지율에 기대 총선을 치르려 한다며 유권자와의 소통을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힌 출마자는 민주당 안호영, 이상직, 김수흥, 이강래 후보 등으로 토론회를 기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2억 2천만 원 증가한 20억 7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성환 도의장은 6억 6,400만 원 늘어난 2억 7천여만 원, 김승환 교육감은 1,800만 원 증가한 6억 6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이환주 남원시장이 15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훈열 도의원은 70억 2천여만 원으로 도의원 재산 신고 1위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MBC 총선 기획보도 시민이 원한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 관심이 큰 지역 현안과 후보들의 의견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과 한국GM 등 대기업이 떠나면서 최악의 경제 상황인 군산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기존의 군산 경기 침체됐던 거에 설상가상이죠, 완전히.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바뀔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군산 시민들의 간절함은 전주 MBC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1순위, 새만금 개발 가속화가 2순위로 꼽혔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후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당정청이 제2의 군산형 일자리로 추진하면 1년 안에 성과가 가시화할 것이라며 직까지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군산시 산하의 TF를 만들어서 제2의 군산형 일자리, 노동 상생형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기업의 손목 비틀기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 흩어진 협력업체들을 다시 모으려면 최소 5년 이상 장기 물량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노력과 압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물량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국외의 대량 발주가 불가결하기 때문에 군산 경제의 장기적 비전을 두고도 두 후보의 강조점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1,000명의 대기업 하나도 필요하지만 100명짜리 대기업 10개 있으면 실제 산업구조가 안정적으로 좀 구조를 받쳐낼 수 있을 것이다.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나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하루빨리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제1가는 두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새만금 복합 리조트는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김관영 후보는 논란의 내국인 카지노 포함 리조트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신영대 후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복합 리조트를 제시하면서 유사한 사업에 뚜렷하게 갈리는 쟁점으로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염경석, 오형수, 정상모 후보 등 정의당 도당 관계자들은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긴급 예산으로 국내 총 생산의 10%인 191조 원을 정부가 즉시 편성해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추가 대책으로 모든 사업장의 해고 금지와 재난휴업 기본소득 즉시 지급, 영세 자영업자 대출금 유예, 재난 유급 육아휴직 부여 등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북에 도내 특산물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대구 경북 지역을 응원하고 도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해 구호기금을 활용해 2억 원어치의 지역 특산품 6천여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지원 특산품은 진안 홍삼과 무주 천마, 군산 짬뽕라면 등으로 대구 경북 지역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배분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의 태인 컨트리 클럽이 대구 지역에 쌍화차를 기부했습니다. 태인 컨트리 클럽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대구 지역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3천만 원 상당의 쌍화차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를 통해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립유치원비 환불 요구가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유치원비 50% 환불 방침을 정한 교육부와 최근 협의를 했으며 선택적 교육비와 관련한 학부모 부담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환불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사립유치원은 모두 137곳이며 원생 1인당 월 평균 13만 원의 원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한 달 동안 군산 앞바다 실뱀장어 불법 조업을 단속한 결과 어선 45척을 적발하고 그물 68개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킬로그램당 3천만 원을 호가하는 실뱀장어를 잡기 위한 불법 어업이 늘고 있어 해양 생태계 파괴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단속 기간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군산의 한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다친 노동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6일 군산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다친 하도급 노동자 51살 이모 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